서울 성북동 한겨울의 밤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눈발이 흩날리고 고요한 골목길에 검은색 유제차가 멈춰 섰다. 장현우는 익숙한 동작으로 시동을 끄고 무표정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고급스러운 롱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CF 속 주인공 같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피로와 고독이 묻어나는 눈빛이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저택을 바라보았다. 고풍스러운 서양식 건물, 마치 영화 속에 나올 법한 그 집은 30년 전 그의 아버지가 해외 건축가에게 의뢰해 지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 집은 오래전부터 집이 아니라 차가운 돌벽과 회색 기억이 가득한 감옥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동 센서가 조명을 켰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냉기마저 스며들었다. 벽난로는 켜지지 않았고 집안 곳곳은 반쯤 정리된 상태였다. 정리하던 가정부가 며칠 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현우는 양복 상의를 벗어 소파에 걸치고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에는 와인과 물밖에 없었다. 마침 배달 음식도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다. 결국 그는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왔던 청소업체 명함을 꺼내 톡을 보냈다. 청소 가능하신가요? 가능하면 오늘 밤이라도.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 오후 가능합니다. 리다운입니다. 짧고 정중한 답. 그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내일 오후 2시라고 답을 보냈다. 다음 날 오후 다은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성북동 저택 앞에 도착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돌계단을 조심스레 올라 벨을 눌렀다. 곧 문이 열리며 현우가 나왔다. 어서 오세요. 리다운 씨. 네, 장현우 고객님이시죠. 둘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다은은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예상보다 훨씬 정돈돼 있었지만 먼지와 세월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준비해온 장갑과 청소도구를 꺼냈다. 현우는 그녀에게 간단한 지시만 남긴 채 2층 서재로 올라갔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다은의 행동은 그의 신경을 자꾸 건드렸다. 싱크대 앞에서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며 닫고 창문을 닫을 땐 얼굴을 찡그리며 집중했다. 서재 창문으로 아래층을 내려다보던 현우는 문득 생각했다. 저 사람은 왜 웃을까? 왜 이렇게 평범한 일이 즐거운 걸까? 청소가 끝난 뒤 다은은 조용히 부엌 한켠에 따뜻한 유자차를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라고 인사하고 나가려던 찰나 현우가 말했다. 잠깐만요. 다은이 멈춰 섰다. 오늘 혹시 저녁 약속 있으세요? 그녀는 당황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왜요? 현우는 말없이 거실 한켠의 테이블을 가리켰다. 혹시 간단한 식사 같이 하실래요? 혼자 먹기 싫어서. 의류의 제안이었다. 처음 본 고객에게서 들은 말이라고 하기엔 낯설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간단하게요. 10분 후 냉동 만두와 계란말이, 김치가 차려진 작은 식탁 앞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현우는 어색한 듯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런 식사는 오랜만이네요. 어떤 식사요? 그냥 누군가랑 같이 먹는 거. 따뜻한 밥이랑 김치랑. 다은은 미소 지었다. 사람이랑 먹는 밥은 똑같은 음식도 더 맛있게 하잖아요. 현우는 숟가락을 멈췄다. 그녀의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식사가 끝나고 다은은 테이블을 치우며 물었다. 실례지만 가족은 없으세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결혼도 한 적 없어요. 연애는 오래됐고. 그럼 이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매일 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기가 울릴 정도예요. 다은은 조용히 말했다. 크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작아도 따뜻한 집이 더 좋죠. 현우는 다은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동정도 없고 자극적인 호기심도 없었다. 그냥 진심이었다. 그날 밤
그녀가 떠난 뒤에도 현우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그저 평범한 저녁 식사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장현우는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리다은 그녀는 어딘가 다정했고 너무나 평범했으며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사람 같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떠난 뒤의 저택은 더욱 조용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그는 청소 요청을 핑계로 다시 연락을 했다. 그녀는 여전히 정중한 말투로 응답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괜찮습니다. 토요일 현우는 그날 오전을 손꼽아 기다렸다. 다은은 이전과 같은 차림으로 여전히 소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찾아왔다. 마치 이 집의 일상처럼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벗고 장갑을 꼈다. 인사를 건넬 때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이번엔 조금 더 편안해진 눈빛이었다. 현우는 이번엔 주방에서 그녀의 일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건을 닦고 정리했다. 때로는 낡은 냄비를 들여다보며 살짝 한숨도 쉬었다. 이 냄비, 어릴 때 할머니가 쓰시던 거랑 닮았어요. 다운이 중얼였다.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현우가 물었다. 네, 부모님은 제가 3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가 민박집 하시면서 저 키우셨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밥 짓고 이 냄비로 미역국 끓이셨죠. 현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할머니는 지금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집도 정리했고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일하면서 공부도 하고 있어요. 현우는 그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저 청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 매일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다. 무슨 공부하세요? 한국어 교육이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 말에 현우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인생은 조용히 하지만 뚜렷하게 전진하고 있었다. 자신과는 달랐다. 그는 그저 물려받은 회사, 물려받은 저택, 그리고 멈춰버린 감정 속에 갇혀 살아왔다. 오전 청소가 끝나자 다은은 또다시 유자차를 내렸다. 이번에는 직접 만든 유자청이라며 작은 유리병도 함께 놓고 갔다. 감기 조심하세요. 성북동은 밤엔 바람이 더 차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다. 현우는 망설이다가 그녀를 불렀다. 다은 씨. 그녀가 돌아봤다. 혹시 다음 주 주말엔 청소 말고 시간 되세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천천히 미소 지었다. 왜요? 또 식사하시게요? 현우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엔 식사 말고 북촌 구경 같이 가실래요? 그녀는 눈을 조금 크게 떴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북촌, 저도 좋아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장현우는 오랜만에 와인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대신 책장에서 먼지 낀 사진첩을 꺼냈다. 어릴 적 가족과의 사진, 아버지와 형이 있던 시절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외로움을 처음 느꼈던 날의 장면들. 그는 천천히 책장을 넘기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는 누군가와 나눠야 할 것 같아. 북촌 약속까지는 며칠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문득 피어나는 매화처럼. 약속한 날, 장현우는 이른 아침부터 괜히 들떠 있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전히 고급 정장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던 사람이었고, 여전히 성북동의 차가운 저택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묘한 떨림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흔드는 일이었나. 오후가 되자 그는 차를 몰고 약속 장소인 안국역 근처에 도착했다. 북촌은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고 전통 가옥들과 현대 카페가 어우러져 있었다.
오래된 담벼락에 쌓인 햇살은 포근했고 가볍게 스치는 바람은 한겨울의 차가움 대신 봄을 부르는 듯했다. 이다은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검은색 패딩 대신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부드럽게 묶어 올린 모습이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다. 그녀는 현우를 보자 조심스레 손을 흔들었다. 오셨어요, 장현우 씨. 처음으로 그의 풀님을 또렷하게 부르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심장이 미묘하게 찌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오늘 북촌. 오랜만이에요. 둘은 어색하지만 편안한 공기를 공유하며 골목을 걸었다. 북촌 한옥마을은 특유의 고즈넉함이 있었고 기와지붕 아래 스친 햇살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다은은 오래된 한옥 기와를 만지며 말했다. 저 어릴 때 살던 집이랑 조금 닮았어요. 비록 한옥은 아니었지만 할머니 민박집도 이런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강릉이라고 했죠. 네, 저기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작은 약수터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님들한테 늘 이런 말 하셨어요. 집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현우는 그 말을 듣자 걸음을 멈췄다. 사람이 따뜻하게 만든다. 다은 씨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네요. 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요. 다은의 눈동자에는 짧은 그리움이 비쳤고 그 감정은 현우의 가슴에도 함께 스며들었다. 유유고 둘은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다. 북촌 특유의 전통 창호문이 있는 카페였고 구석 창가 자리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현우는 메뉴판을 넘기다 다운에게 물었다. 뭐 좋아하세요? 따뜻한 라떼요. 장현우 씨는?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 잠시 후 커피가 나오고 둘은 마주 앉았다. 말없이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동안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다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좀 놀랐어요. 뭐가요? 장현우 씨가 이런 데서 저랑 같이 커피 마시고 걸을 사람이란 생각 처음엔 못했거든요. 현우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작은 숨을 내쉬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걸. 그럼 왜 저한테 연락했어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진심을 꺼냈다. 그날 당신이 해준 밥 먹고 나서 집이 집 같았어요. 아주 오랜만에. 다은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따뜻한 집을 만들어준다는 말. 괜히 한 말이었는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다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랑 편하게 말하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건 오랜만이에요. 둘은 천천히 북촌 골목을 다시 걸었다. 사람들이 봄비는 길을 지나 좁고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서자 바람이 지나가며 대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다은 씨. 네. 언제라도 힘드시면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은은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다. 거울 끝자락의 햇살이 그녀의 눈동자를 반짝이게 했다. 저는 누구에게 기대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기대라는 건 무겁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도 기대니까. 다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마치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젖힌 듯한 순간이었다. 둘은 북촌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회색빛 도시와 붉은 지붕들, 그 위로 퍼지는 부드러운 햇살. 다운은 말했다. 오늘 좋네요. 저도. 좋았을까요? 현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있어서. 다운은 놀란 눈으로 그를 봤지만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게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인사동도 같이 걸어요. 제가 좋아하는 골목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약속해요. 봄이 오기 전 한겨울의 끝자락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공기에는 더 이상 겨울의 매서운 차가움이 남아있지 않았고 가로수 가지 끝에는 연한 초록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다은은 그 계절의 변화처럼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녀 스스로도 모르게 이미 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장현우는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메시지 한두 줄이었고 그 다음은 짧은 전화. 점심은 드셨어요? 감기 안 걸리셨어요? 같은 평범한 말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다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다은 씨, 이번 주 토요일 시간 괜찮아요? 글쎄요. 청소 스케줄 다음 주로 밀렸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에요? 그날 저녁에 행사 하나 있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행사요? 무슨 행사인데요? 우리 회사에서 후원하는 문화재단 주최 파티예요.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해요. 매년 가는 자리인데 이번에는 혼자 가고 싶지 않아서요. 다은은 잠시 침묵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물론 부담되시면 안 가셔도 돼요. 그냥 당신이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자리 저 어울리지 않을 거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그저 당신답게 있어 주면 돼요. 며칠 동안 다은은 고민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반짝이는 조명, 명품 향수와 고급 와인. 자신은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우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당신이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진심 같았다. 아니, 진심이었다. 결국 다은은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백화점은 생각도 못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로는 맞지 않았다. 수십 군데를 돌고 마침내 단정한 남색 원피스를 골랐다.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었다. 행사 당일 저녁, 현우는 호텔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는 전보다 더 차분하고 날카로워 보였지만 다은이 내리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이다은 씨. 에요. 이상해요. 아니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다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현우는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목걸이예요.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평생 서랍 속에 있었는데 오늘 당신이 해줬으면 해요. 다은은 잠시 망설였다. 너무 소중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호텔 안은 현우가 말한 대로 화려했다. 고급스러운 음악, 반짝이는 샹들리에, 명함 대신 명성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다은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우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괜찮아요. 당신은 여기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다은은 용기를 냈다. 그녀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낯선 시선들은 여전히 불편했다. 그리고 그 시선들 중 하나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전 박지연이라고 해요. 현우 씨 오랜 지인이에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은입니다. 처음 뵙네요. 현우 씨와는 어떻게 아세요? 청소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박지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놀람과 가벼운 당혹, 그리고 잘 숨기지 못한 경멸.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렇군요. 직원분이시구나. 그런데 이렇게 큰 행사엔 좀 생소하네요.
다은은 상처받은 듯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현우 씨가 초대해 주셨어요. 같이 오자고. 그랬군요. 참 친절하시네요. 현우 씨는. 박지연은 웃으며 자리를 떴다. 다은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흔들리지 마. 너는 너야. 그때 현우가 돌아왔다. 죄송해요. 오래 기다렸죠. 다은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옥상 테라스 갈래요. 불꽃놀이가 곧 시작될 거예요. 다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다. 두 사람은 테라스로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 위로 별이 떠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다은 씨. 네. 오늘 여기 오기 힘들었죠. 조금요. 고마워요. 와줘서. 그리고 곁에 있어줘서. 잠시 뒤 사람들이 숫자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호텔 옥상에서 내뿜던 불꽃은 이미 사라졌지만 장현우와 이단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불꽃이 피어났다. 그것은 요란하거나 찬란하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따뜻하게 타오를 무언가였다. 그 후로 둘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명확한 이름이 붙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단순한 사장과 직원의 거리도 아니었다. 현우는 일상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횟수가 많아졌고 주말이 가까워지면 어떤 곳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다은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다은도 마찬가지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현우의 메시지를 기다렸고 밤이 되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낯설고도 기분 좋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이었다. 이렇게 마음을 내어 준 사람은 어느 일요일 오후 현우는 다은을 데리고 북촌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자주 가던 장소였다. 낡은 나무문, 은은한 조명이 있는 다실, 손으로 그린 전통 자기가 놓여 있는 작은 선반. 그 모든 것이 추억이자 현재였다. 여기 어릴 때 어머니랑 자주 왔어요. 그때는 여기가 그렇게 넓게 느껴졌는데 지금 보니까 참 아담하네요. 현우가 창가 쪽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좋은 곳이에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다은은 조심스럽게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데 한 번도 못 와봤어요. 할머니랑은 늘 장 보러 시장만 다녔고 가끔은 바다에 가긴 했지만 이런 고즈넉한 찻집은 드라마에서만 봤죠. 현우는 그런 다은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녀는 늘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깊은 상처와 성숙함이 있었다. 다은 씨, 어릴 적 꿈은 뭐였어요? 초등학교 땐 선생님이었고 중학교 땐 방송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글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항상 꿈보다 빨리 다가오더라고요. 할머니 병원비, 생활비. 그래서 일찍부터 돈 벌 생각만 했죠. 그녀의 말에 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늘 원하는 것을 가졌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없던 게 하나 있었다. 현실 속에서 꿈을 꿔본 적 없는 삶. 다은의 삶은 거칠고 날이 서 있었지만 동시에 진심이 담긴 울림이 있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누군가와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다은은 웃으며 말했다. 전 다은 씨한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전 그동안 가진 게 많았지만 그게 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다은 씨를 보면서 진짜는 다른 데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가로수길을 걷고 인사동에서 작은 전시회를 구경하고
홍대 앞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기도 했다. 화려하거나 특별한 데이트는 아니었지만 둘에게는 충분히 설레는 하루들이었다. 어느 날 현우는 다운이 일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녀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한국의 식문화를 설명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표정, 따뜻한 말투, 그리고 손끝에 담긴 정성이 묻어나는 몸짓. 현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다운이 그를 발견했다. 여기 웬일이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다운은 수줍은 듯 미소 지었다. 일하는 모습 봤더니 더 멋지더라. 내가 처음 본 다은 씨랑 또 다른 사람 같았어. 그래요? 전 늘 똑같은데요. 아니요. 오늘은 조금 더 반짝였어요. 그 말에 다운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은 차분해졌다. 그녀는 점점 현우를 향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있었다. 그 감정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며칠 뒤 다은은 조심스럽게 현우에게 물었다. 현우 씨, 우리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걸까요?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우리 관계요. 저는 가끔 불안해요. 지금이 너무 좋아서 혹시 사라질까 봐. 그게 꿈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건 꿈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계속 만들고 싶어요. 다은 씨랑 함께. 다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다. 이름 속에 담긴 모든 의미를 이해하게 된 봄이 완연하게 피어오른 어느 날, 이다은은 출근 전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서촌의 골목은 연분홍빛 벚꽃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그녀의 손에는 장현우가 보낸 아침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요. 퇴근하고 데리러 갈게요. 그 한 줄의 문장이 어딘가 가슴을 찡하게 했다. 따뜻하고 다정한 말, 익숙해진 존재. 그러나 어쩐지 오늘은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다. 다은은 손에서 휴대폰을 놓으며 눈을 감았다. 잠깐, 아주 짧은 보란이 스쳐 지나갔다. 게스트하우스에서의 하루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다국적의 여행자들이 오갔고 다은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묵직한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최근 현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상하게도 주변의 시선이 점점 더 의식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다은 씨, 요즘 자주 오시는 분이 남자친구세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주인 할머니가 미소를 띤 얼굴로 물었다. 네.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요? 보기 좋아요. 근데 그분,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아마 TV에서 본 적 있을지도 몰라요. 유명한 기업의 대표라서.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살짝 변했다. 따뜻했던 표정에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고 다은은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갑자기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작은 균열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장현우는 회사에서 예기치 못한 방문을 받았다.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대기업 회장의 장녀인 최수연이었다. 수연은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랜만이에요, 현우 씨. 정말 오랜만이네.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잠깐 들러봤어요. 요즘 얼굴 보기 힘들더라고요. 예전엔 골프도 같이 치고 했잖아요. 요즘엔 좀 바빠서. 수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참을 현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소문 들었어요. 당신 어떤 여자와 함께 행사에 나왔다고. 현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예감했던 반응이었다. 그래서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냥 게스트하우스 직원이라던데. 우리 쪽 사람들과 어울리기엔. 수연아, 현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다. 그 사람, 어떤 직업을 가졌든 누구보다 진심으로 나를 대해줬어. 그거 하나로 충분해. 현우 씨,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당신 위치가 어떤 줄 몰라. 그 여자는 감당 못해 당신이 살아온 세계를. 내가 살아온 세계가 다 옳은 것도 아니었어. 그걸 이제 알았어.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이 후회하지 않길 바랄게.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남아 현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게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 사랑이니까. 그날 저녁, 그는 약속대로 서촌으로 향했다. 다은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유난히 작고 연약해 보였다. 기다렸어요? 아니요. 금방 왔어요.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말없이 한강변을 달렸다. 익숙한 조용함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다은이 먼저 말을 꺼냈다. 현우 씨. 응.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수많은 고민과 감정이 뒤섞인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현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잠시 꽉 쥐었다가 놓으며 대답했다.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가 당신 보고 어디서 본 얼굴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서워. 무엇이? 이 관계가 내가 당신 삶에 들어간다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당신 곁에서 계속 있을 수 있을까? 현우는 차를 잠시 갓길에 세우고 다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진심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다은 씨, 나도 처음이야.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내보이는 게 나도 겁나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세상에 살았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심이라는 거예요. 다은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손이 따뜻했고 그 온기만으로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알아요. 나도 현우 씨랑 함께 있고 싶어요. 다만 너무 많은 게 달라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내가 노력할게요. 다은 씨는 그대로 있어줘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눈물이 고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려는 몸짓이자 사랑에 다가가는 약속이었다. 그날 밤, 둘은 한강 다리 위에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없어도 충분히 전해지는 감정. 고요한 강물 위로 서울의 불빛이 흩어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서로를 만나기 전으로는. 봄이 점점 짙어지면서 서울의 거리마다 연두빛 잎이 피어났다. 거리에는 사랑하는 연인들, 가족, 친구들이 웃으며 걸었고 이다은도 그 속에서 장현우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사소한 눈빛만으로도 감정이 오갔다. 그러나 그런 평온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둘을 향해 점점 더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 사람, 진짜로 대표님 여자친구래. 말도 안 돼. 집안 차이가 얼마나 큰데. 잠깐 만나다 말겠지. 늘 그런 식이었잖아.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넓게 퍼졌다. 특히 현우가 주최한 자선 행사에 다은과 함께 참석한 이후로 언론의 관심은 더욱 거세졌다. 기사 제목은 이렇다. JK그룹 장현우 대표, 미모의 평범한 여성과 열애 중. 재벌 2세의 파격적인 연애, 신데렐라 현실판인가. 다은은 처음엔 그런 시선을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거리를 걷다 마주치는 수군거림, SNS를 뒤덮은 낯선 사람들의 댓글은 그녀를 점점 작게 만들었다. 거봐, 저 여자야. 요즘 기사에 나오는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사귀나. 저 여자는 감당도 못할 텐데.
게스트하우스 손님 중 몇 명이 다은을 알아보았고 그때부터 직원들 사이에도 미묘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다. 주인 할머니마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다은아, 나쁜 뜻은 아닌데 혹시 그런 사람하고 엮이면 힘들지 않겠니? 사람들 말도 많고. 다은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말이 옳다고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던 삶이었다. 같은 시기 장현우도 또 다른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이사의 일부 인사들과 고위 경영진들 사이에서 그와 다은의 관계는 비공식적이지만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장 대표, 요즘 애 그런 분과 관계를 유지하십니까? 그룹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적인 문제입니다. 장 대표의 사적인 문제는 더 이상 사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외적으로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을 나왔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파급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까지 회사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밤 현우는 다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들어섰고 그의 집은 여전히 넓고 조용했다. 예전에는 여기가 너무 컸어요. 사람도 없고 말도 없고. 현우가 말했다. 근데 지금은 누가 올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다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관계가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걸려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상처를 주는 건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야. 그들의 시선과 편견이.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하지만 나도 무섭긴 해요. 그 시선 속에서 내가 작아질까봐, 당신 옆에 서는 게 부담이 될까봐. 다은 씨. 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하지 마요. 나한테 기대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만났던 그날, 비가 오던 저녁이 떠올랐다. 그때도 그는 따뜻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며칠 후, 다은은 용기를 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사장님, 저 잠시 휴직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 다은아. 생각 정리가 좀 필요해서요.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스스로 확신이 필요해요. 주인 부부는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내 다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래, 사람은 가끔 멈춰야 더 멀리 갈 수 있는 법이지. 시고와 다은아. 그리고 다은은 며칠 후 강릉으로 향했다. 그녀와 할머니가 함께 살던 그 바닷가 마을. 민박집이 있었던 그 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곳에서부터 다시 정돈되기 시작했다. 바다 앞에 앉아 그녀는 작은 일기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나를 뿌리째 뽑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진짜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그녀의 머리칼이 흩날렸지만 시선은 한 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그리고 장현우. 그 시각, 현우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다은이 없는 집은 다시 차가워졌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녀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아니, 그보다 더 단단해져서 다시 그의 곁에 설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그 흔들림 위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마치 나무가 바람 속에서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강릉에서의 며칠은 이다은에게 뜻밖의 위로와도 같았다. 할머니가 생전에 앉아 계시던 작은 정자, 바닷가를 바라보며 지어주던 미소, 그리고 함께 걸었던 마을 골목 하나하나가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며 마음에 숨을 틔워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일기를 썼다. 처음엔 불안과 두려움이 묻어나던 문장들이 어느새 다짐과 용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파도가 모래사장을 수없이 다듬듯 그녀의 마음도 점점 깎이고 정돈되어 갔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사랑은 지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에. 서울로 돌아온 날, 다은은 먼저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다. 주인 부부는 반갑게 그녀를 맞아주었고 일터의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보다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다시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니? 한국 문화를 외국인 손님들에게 소개하는 강좌를 열고 싶어요. 그냥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한국의 이야기를 담고 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부부는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다은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우리 믿고 맡길게. 그 순간 다은은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해주셨을 말이 떠올라 눈가가 시큰해졌다. 이제야 그녀는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향해 한 발 내디딘 것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장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예요. 다은 씨.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간절했다. 짧은 침묵 후 그녀가 말했다. 만날래요? 이야기하고 싶어. 둘은 처음 만났던 한강 근처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그날처럼 차가운 공기는 없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둘 사이를 감싸고 있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냈어요? 응, 잘 지냈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도. 다은 씨 없는 며칠이 참 길더라고.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사랑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피하지 않으려고. 다은 씨, 내가 부족하다는 말, 이제는 안 할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게 사실이고, 그걸 지키는 게 나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현우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함께 지켜봐요. 무너지지 않도록. 그 순간,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다. 그것은 후회도 슬픔도 아닌 안도와 확신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현우는 언론을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장현우 대표, 일반인 연인과의 교제 인정.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의 선택이며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사는 곧바로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당연히 비난도 있었고 조롱도 뒤따랐다. 재벌 2세의 로맨스는 늘 이렇게 시작되죠. 얼마나 오래 갈까요? 순수한 사랑. 글쎄요. 누가 믿나요? 그러나 그런 말들보다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용기에 응원을 보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응원합니다. 저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나도 용기 내야겠어요. 현우는 처음으로 언론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다운이었다. 그녀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만이 그의 중심이자 진실이었다. 봄의 끝자락, 다운은 드디어 자신이 기획한 첫 한국문화 워크숍을 열었다. 강의실은 게스트하우스 안에 작은 마당을 개조해 만든 곳이었다. 한복 체험, 한식 만들기, 한국 전통 예절 소개까지. 예상보다 많은 외국인 손님이 찾아왔고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행사가 끝난 후 현우는 조용히 나타났다.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가와 물었다. 어땠어요? 처음이라 정신없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 너무 멋졌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다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날아온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도망치는 사람도 아니고.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요. 당신답게.
난 늘 그 곁에 있을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혼란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둘 사이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현우의 집. 그는 식탁 위에 작은 상자를 꺼내놓았다. 이게 뭐예요? 다은이 묻자 그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은으로 된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정하고 깊은 의미가 담긴 디자인이었다.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약속이에요. 당신과의 내일을 계속 선택하겠다는 약속. 다은은 그 반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럼 나도 내 마음을 줄게요. 당신의 선택이 되어줄게요. 현우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안았다. 따뜻하고 단단하게. 그들의 사랑은 이제 흔들림을 지나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서울의 여름은 언제나 빠르게 온다. 봄의 꽃잎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푸른 나무들이 잎을 넓히고 아스팔트가 햇살에 반사되어 눈이 부신다. 그런 계절 속에서 장현우와 이던의 사랑도 더 선명해졌다. 뜨겁고 확실하고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깊어졌다. 하지만 여름은 언제나 무언가를 드러낸다. 감춰져 있던 상처, 침묵했던 갈등, 애써 예면해온 현실까지. 사랑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날도 무더운 오후였다. 다은은 워크숍을 마치고 게스트하우스 뒷마당에서 땀을 식히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다은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 또렷하고 단단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장현우 씨 어머님입니다.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신가요? 순간 다은의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랐고 너무 직접적이었다. 네, 장소는요. 성북동 산수정이라는 한정식집입니다. 7시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다은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은 조용히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잖아. 이제는 나를 지킬 시간이야. 산수정의 내부는 고르하고 정갈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고급 식당으로 서울 상류층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여자는 깔끔하게 정돈된 단발머리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다은입니다. 그래요. 직접 보니 생각보단 어리네요. 그녀는 다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다은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저는 장현우의 어머니입니다. 이 자리는 반갑게 시작된 것이 아니란 걸 당신도 알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본론부터 말할게요. 우리 집은 단순한 집안이 아닙니다. 회사와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이 예상된 수순이었다. 저는요, 다은 씨, 우리 아들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들었고, 또 얼마나 진심인지는 옆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 될 일이 아니란 것도 저는 잘 압니다. 다은은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만두세요. 아들과의 관계를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식당의 종업원이 물을 놓고 갔고 다은은 그 소리에 잠시 숨을 돌렸다. 그게 아드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삶은 늘 시선을 받을 거예요. 언론, 사회, 회사, 그리고 그건 그 아이에게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니에요. 다은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처음엔 그게 무서웠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 옆에 있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건 살아봐야 아는 거죠. 그건 장현우 씨와 저 둘만이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우의 어머니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생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더는 막지 않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선택한 이 길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랑이란 상처를 감수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다은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다은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감정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것 같았다. 그녀는 욕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괜찮아. 잘했어. 여기까지 온 것도 이미 충분히 용기였어. 그 순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디야?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어. 미안해요. 잠깐 혼자 있고 싶었어.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 다은은 망설였다. 사실을 말해야 할지, 조용히 넘겨야 할지. 하지만 결국 그녀는 숨기지 않기로 했다. 당신 어머니 만났어요. 오늘 저녁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하셨어요? 예상한 말들. 하지만 마지막엔 허락하셨어요. 현우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다은 씨, 고마워요. 나 대신 맞서줘서.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둘의 일이잖아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괜찮아요. 내일 바로 다은 씨를 꼭 안아주고 싶어요. 응, 내일 바로. 전화를 끊고 다은은 창문을 열었다. 여름의 밤 공기는 무겁고 습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가볍게 떠오르는 것 같았다. 이 사랑은 이제 현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섰다.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선택이 된 것이다. 그리고 다은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을이 오는 속도는 언제나 느린 듯 빠르다. 장현우는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여름의 열기는 사라졌고 아침마다 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서 그는 한 가지 확신을 더 굳혔다. 이다은과의 미래. 처음엔 망설였다.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단단한 확신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정장을 더 단정히 입고 다은의 집으로 향했다. 가방 속엔 작은 반지 상자가 있었다. 다은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다. 오늘 뭔가 중요한 일 있어? 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둘에게 중요한 이야기. 둘은 함께 다은이 자주 가는 한강 둔치로 걸어갔다. 바람은 선선했고 나무들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사람들이 없던 벤치에 앉은 현우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다. 우리 이렇게 만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서로에게 다가가고 또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때론 무섭고 때론 행복했어. 그런데 다은 씨. 그는 상자를 열어 그녀의 손에 건넸다. 앞으로도 그래요. 무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아줘. 다은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반짝이는 반지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고 정직해 보였다. 진짜요? 응, 장현우가 아니라 그냥 현우로서 말하는 거야. 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남자로서. 다은은 눈을 떴다 감았다. 입술을 꼭 깨물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먼저 묻고 싶어요. 그녀가 물었다. 괜찮을까요?
나랑 같이 살면 당신이 잃는 게 많을지도 몰라요. 망해, 채먼, 사람들의 기대.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그 사람들의 인정보다 당신이랑 눈 마주치는 그 순간들이야. 나 이제야 알았어요. 집이 뭔지, 성공이 뭔지, 진짜 삶이 뭔지. 다은은 천천히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작은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입가엔 미소가 떠올랐다. 그 순간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두 사람의 어깨를 스쳤다. 현우는 그녀를 가만히 안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온기는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성북동 저택에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한 친구들과 가족 몇 명만 초대했다. 정우와 지선, 게스트하우스 주인 부부, 그리고 현우의 어머니. 어머니는 처음엔 말없이 다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그건 살아남으려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요. 현우가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봤어요. 그 웃음 계속 지켜줘요. 다은은 고개를 숙였다. 노력할게요. 함께 지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중에 내가 미안했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 전할게요. 정우는 삼페인을 따르며 외쳤다. 건배하자. 이 사랑에, 그리고 이 용기에. 사람들은 잔을 들어 올렸고 그날 저녁 성북동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했다. 계절은 다시 바뀌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다은은 여전히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했고 현우는 회사를 책임지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둘은 성북동 저택과 망원동 집을 오가며 살았다. 주말이면 한옥마을을 걷고 틈이 나면 함께 책을 읽고 영화를 봤다. 특별한 건 없었지만 그 일상이 기적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다. 현우가 출근하려다 문을 열었는데 현관 앞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눈 오는 날엔 따뜻한 찻잔 하나면 충분하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은 드림. 현우는 그 쪽지를 가슴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따뜻하다고. 한 해가 지나 다시 설날이 다가왔다. 저택의 정원에는 매화가 피었고 다은은 작은 상을 차려 조용히 차례를 지냈다. 할머니의 유골함은 그 집의 조그만 다실 한켠에 모셔져 있었다.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현우 씨랑 함께 웃고 울고 싸우고 또 화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현우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함께 절을 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들은 함께 웃었다. 따뜻한 겨울 햇살 속에서 집안 가득 퍼지는 된장찌개 냄새처럼 사랑은 일상이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완벽한 날은 드물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를 안아주며 살아간다. 외로웠던 두 마음이 만나 하나의 집이 되었고 하나의 삶이 되었다. 이제 장현우에게 내일은 무서운 날이 아니다. 기대되는 날이다. 그리고 이던에게 사랑은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다. 매일의 선택이자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매일 새롭게 쓰이고 새롭게 피어날 것이다.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 아침처럼.